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경험을 많이 해야 좋다는 내용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10년 동안 17가지나 되는 굵직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다 좋았느냐? 정말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었느냐?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저는 안녕하세요. 마인드볼을 굴려라 미누브로 민부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대부분의 교사는 현실 세계의 경험이 부족하다 라며 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들교육TV 최민준 선생님은 뭐든 하나라도 해본 학생이 나중에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며 성공 경험, 노력하면 상위권에 갈 수 있다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김난도 교수님은 분초사회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과거의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초가 금이 되는 시간이 중요한 분초사회에 살고 있죠. 좋은 차, 큰 집처럼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여행, 콘서트, 학습과 같이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용 시장에서도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보다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인재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경험을 많이 해야 좋다는 내용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동아리, 공모전, 대외활동, 해외여행 등 10년 동안 17가지나 되는 굵직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와 여행을 합쳐서 해외 가본 곳만 일본, 대만, 미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8곳은 됩니다. 이 정도면 경험으로만 따져봤을 때 제 나이 또래 중에서 한 상위 1%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랑은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이거죠. 그래서 진짜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다 좋았느냐? 정말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었느냐?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귀한 경험, 특별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내 것이 된 게 없으면 그 경험은 무의미합니다. 한 학생이 수학 공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 대치동 유명 수학학원과 EBS 교재로 독학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남 대치동 수학학원이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강남 대치동 수학학원의 수강생들은 모두 수학 점수가 잘 나올까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EBS 교재로 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학 점수가 별로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강남 학원을 다녀도 점수 안 좋은 학생이 있을 거고 또 독학을 해도 점수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토대로 좋은 수학 점수를 얻기 위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식은 공부 방법 곱하기 공부 능력은 수학 점수가 됩니다. 네, 또 이 공식을 우리가 알아보려는 이 경험에 적용해 보면 경험 곱하기 학습 능력은 성공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은 또 경험의 질과 양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질과 양이 모두 좀 비례하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기반으로 다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이 많을수록 좋나요? 네. 그러면 경험만 많이 하면 성공하나요? 아니요. 아무리 비싼 학원을 다녀도 그 수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면 점수가 안 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 학습 능력이 없다면 그 경험은 무의미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얻는 인사이트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사람들은 별거 아닌 보잘것없이 작은 경험에서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천재죠. 우린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이 천재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부족한 학습 능력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정리입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되 마치고 나서 좋았다.
하고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마치고 나면 이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귀한 경험들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에 남게 됩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네, 압니다. 지겨우시죠? 일기 쓰라는 이야기는 100번도 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일기 쓴다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일기만 써도 벌써 여러분은 상위 10%는 되는 겁니다. 일기 쓰는 게 좋은 이유,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우리의 뇌용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 기억에서 삭제됩니다. 기억에서 삭제된다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기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쓰긴 쓰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기 쓰다가 한 번씩 시간 아깝게 느껴지고 현타가 와요.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사이트가 없어도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실들을 나열해서 기록만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울산의 김홍섭 할아버지는 1955년 20대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64년 동안 농사일기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이 일기는 과거 농축산물 가격 시세와 또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생활경제 자료로 아주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울산박물관에 기증이 됐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기록이 귀한 자료가 된 사례죠. 여러분의 일기도 이렇게 귀한 자료로 또는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또 누군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게 좋은 이유 2번째, 무의미한 하루를 유의미한 하루로 바꿔줍니다. 결국 인생, 행복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일기를 쓰게 되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으며 또한 일기는 이를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트러스라는 기업의 윤소정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적은 이 몇 년간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일기 중에 한두 권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생생한 이야기와 그 당시의 그 인사이트들이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었던 하루를 유의미하게 바꾸고 또 기록하여 귀한 자산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죠. 어때요? 이제 일기가 좀 쓰고 싶어지나요? 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쓰기 싫어요. 글 쓰는 거 머리 아파요. 저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고 당장 내 삶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일기 쓸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시는 분들은 하는 게 많다 보니 일기를 쓸 시간도 아깝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 안 쓰셔도 됩니다. 실컷 일기 쓰라고 말해놓고 왜 딴소리냐고요? 제가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정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를 소개해 드렸을 뿐 꼭 일기를 쓰는 것만이 그 방법은 아닙니다. 앞서 그냥 기록만 해도 좋다고 떠들었지만 그건 솔직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일은 잘 아닙니다. 일기를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고력입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이것이 빠지면 어디에 기록을 하든 매일 일기를 쓰든 그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일기를 쓰는 것의 본질은 나의 경험에 대해 깊이 사고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의무소방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소방관들과 똑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화재 현장, 구급 현장, 구조 현장,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경험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 당시 저는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30분 동안 그날 겪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또 그 인사이트들을 일기로 적었습니다.
뭐 선임이나 반장님들에 대한 뭐 욕도 적기는 했지만 뭐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19 출동 경험이라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특별할 것 같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특별한 경험도 자주 겪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보기 힘든 현장에 나가면 또 가슴 떨리고 긴장도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 구급차 바닥에 뭐 피가 흥건해도 피 많이 흘렀네. 청소하기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일 30분씩 생각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같은 시간을 보내도 배우고 얻는 게 달라졌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의무 소방들은 아마 제가 배운 것들의 반의 반도 못 배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119 소방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실제 소방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일기가 아닙니다. 일기 쓰기 죽어도 싫은 분들은 억지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무조건 꼭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운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좋았던 것, 슬펐던 것, 감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조직이나 팀의 리더라면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꼭 팀원들과 이렇게 생각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피드백을 하면 발전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또한 감사함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안 가지면 백날 좋은 경험 해봐야 아무런 발전도 없고 항상 머물러 있을 겁니다.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에서 내 것이 된 게 없으면 그 경험들은 무의미합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 내가 뭘 느끼고 배웠는지 꼭 사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한 줄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 쓰기 힘드시면 자기 전에 1분만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한 줄, 1분이 쌓이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는 몇백억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일기 말고 자신만의 정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마인드볼을 굴리는 그날까지 민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